자, 이제 14장을 읽을 차례예요, 선생님들. 자, 이제 14장을 펴고 읽어볼까요? 치료의 종결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종결 방법에서 이제 치료를 종결한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377페이지까지 그냥 한꺼번에 읽을까요? 제가 아시아를 맡아볼게요. 어, 치료사와 내용을 좀 유경 선생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에는 많은 종결이 있고 사람들마다 달리 치료의 종결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보험이나 돈이 다 떨어졌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횟수가 제한된 치료에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또 어떤 사람은 횟수가 제한된 치료를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종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개인 치료를 무한정 계속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IFS는 시간표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내담자와 보내는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이른 중단. IFS에서 우리는 항상 내담자들이 자신의 부분들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결정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담자들이 치료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는데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우리는 내담자의 보호자들이 추방자를 피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려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담자가 재고해 볼 의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면적으로 무엇이 위태로운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다지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 예가 있습니다. 치료를 종결한 아시아. 아시아는 32세 시스젠더, 폴란드계 미국인 3세 레즈비언,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기대와 달리 늘 갈등의 연속으로 극도로 불행했던 5년간의 관계를 끝낸 후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불안해하고 편집정적이며 때때로 몹시 화를 내는 사람으로, 아버지는 친근감은 없으나 참을성이 있으며 수동적인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 14개월간의 치료 후 그녀는 일손이 부족한 자신의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녀는 또한 엄마를 피하기 위해 식탁 아래에 숨어 있던 겁먹은 어린 소녀와도 막 접촉한 후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이번이 우리의 마지막 회기가 되겠군요. 제가 그 이유는 이해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요? 마음 문을 열고 들어보시겠어요? 네, 2주 전에 당신은 어린 시절 집에서 부엌 식탁 아래에 숨어 있는 어린 소년을 발견했어요. 그 아이는 엄마를 무서워하고 아버지의 신발끈을 꼭 붙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아시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난주에 그 아이는 자신의 경험 중 일부를 당신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아시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화가 나서 부엌 식탁에 칼을 꽂았던 때를 당신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아이는 계약이 되어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었어요. 자신이 하루 종일 엄마와 함께 집에 있지를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나이가 들자마자 방과 후 클럽과 활동에 등록했다고 당신에게 말했어요. 기억해요. 그 아이는
급에 질려 있어요. 네, 맞아요. 아이는 당신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아시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과거를 떠나 집 내려놓을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아이 곁에 계세요. 그리고는 좀 쉬세요. 당신의 모든 부분들이 동의한다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젓는다. 제 사업이 지금 비상사태예요.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은 왔지만 도저히 앞으로 계속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 또 다른 제안을 드리죠, 그럼. 우리가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소로 데려다 놓으면 그 아이는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그런 다음 다른 부분들을 체크하고 나서 오늘은 중단하도록 하지요. 네, 좋아요. 그 아이는 어느 곳에 있고 싶다고 하나요? 여름 캠프를 좋아했었어요. 거길 갈 거예요. 그 아이가 모두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아시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자, 아시아 씨, 주변에 물어보세요. 우리가 중단하기 전에 확인해 보죠. 당신의 다른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참 후에, 자신들이 그 아이를 여름 캠프에 데려다 주고 싶어 하네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시아는 어깨를 으쓱한다. 제가 그들과 이야기하고 당신은 귀를 기울이는 건 어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그 부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들은 왜 아시아가 이 어린 소녀를 그냥 캠프에 데려다 주고는 그냥 떠나버리면 안 되는지 궁금해해요. 준비되셨나요? 아시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몇이나 있나요? 아시아 씨? 아, 방이 꽉 찼네요. 아시아 씨가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난 일을 들춰내봐야 무슨 소용 있나요? 우리는 거기서 지금 나왔는데, 그리고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들 보고 돌아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시아가 그 어린 소녀를 거기서 데리고 나올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아이를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게 되던가요? 때로는요. 하지만 그 아이가 돌아오지요. 아시아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인다. 만약 그 아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당신들은 더 이상 그 아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시아가 그 아이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만, 이 부분들은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좋아요. 그들은 당신을 더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들은 지금 당신을 만나볼 생각이 있나요? 아, 오히려 떠나고 싶어 하네요. 시계를 흘끗 본다. 하지만 시간이 아직 남았네요. 네,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들이 시험 삼아 해볼 생각은 있나요? 아시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원자가 있나 알아보세요. 아시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원자에게 당신의 눈을 바라보고 누가 보이는지 이야기해달라고 하세요. 취약한 어린아이가 보인대요. 그 어린아이 보고 당신 곁에 앉아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 자원자에게 다시 바라보라고 하세요. 이제 누가 보인대요? 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시아가 고개를 끄덕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도 당신에게서 분리되어 달라고 해보세요.
잠시 후 아시아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 자원자에게는 누가 보이나요? 저요. 음, 그 부분은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 그 자원자 부분이 다른 부분들에게 돌아서서는 저를 가리키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지요. 또 다시 한참 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이 부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네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무엇을 제안하셨어요? 제가, 어, 이 부분들한테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그,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좀 생각해 보겠대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중단하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이 부분들이 당신을 보기는 했지만 당신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한편 이들은 이 아이를 다시 무시해버리고 싶어 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그 아이를 도울 수는 없어요.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여름 캠프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이를 기억하세요. 네, 그럴게요. 이 시점에서 아시아가 치료를 종결하는 것에 대한 저의 가장 큰 우려는 제 마지막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추방자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아이가 다시 버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옹호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라고 제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명령형 언어로 저의 우려사항을 말했고 성공을 빌었습니다. 네, 참,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네, 종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을 더 해보게 되네요. 주방자들 삶의 역동 이 부분도 읽어볼 텐데요. 내용이 380페이지 중간 이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까지 나와 있거든요. 저랑 장경남 선생님 같이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래퍼를 맡아볼게요. 치료사도 맡아주시고 내용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추방자들 삶의 역동. 어떤 내담자들은 너무 일찍 종결하는 반면 어떤 내담자들은 명확한 끝맺음을 하며 또 다른 내담자들은 치료의 한 장을 완료하고 나중에 되돌아와 새로운 장을 엽니다. 이 사람들 중 일부는 되돌아와 철저한 분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몇 회기 정도만을 때로는 필요한 만큼 또는 한동안 2주에 한 번씩 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여기 예가 있습니다. 돌아온 래프. 래프는 62세의 시스젠더였으며 결혼한 이성애자로서 두 명의 다 큰 딸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네 명의 형과 두 명의 여동생과 함께 카톨릭 신앙을 가진 아일랜드 대가족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레프의 아버지는 신랄하게 인정되면서도 매력적인 남자였는데 주말에 폭음을 할 때는 레프 어머니에게 폭력적이었습니다. 레프가 15살이었을 때 어머니는 두들겨 맞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서 깨어났다가 2년 후 사살했습니다. 레프는 포르노 중독과 비행공포증을 해결하기 위해 제게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호자들을 알게 되었고 그의 추방자와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많은 측면에서 억압당하는 느낌을 가졌기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 결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형 부부들이 그에게 짐을 내려놓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거절하였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흥미를 잃고 다시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던 래프는 어린 소년을 도울 수 있으면서 나이 든 소년들과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그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는 회기를 요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전화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큰 가족 상봉 모임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가 윙윙거리는 공포로 가득 찼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답을 알고 계세요? 래프는 고개를 젓는다. 그 부분이 어디서 감지되나요? 제 머릿속에서 고압선이 윙윙윙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특히 밤이 되면 제 몸 전체에 큰 무슨 전기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절대로 안 먹는 수면제를 결국 어젯밤에 먹었고요. 그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무서워요. 그 부분은 당신에게 어느 정도 공간을 내어줄 생각이 있나요? 제가 이미 노력을 해봤어요. 제가 그 부분과 이야기할까요? 래프가 고개를 끄덕인다. 저는 전기 폭풍과 얘기하고 싶어요. 준비되셨어요? 전기 폭풍이 겁에 지금 질려 있어요. 지금 그가 왜 겁에 질려 있나요? 이건 제 처제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처제는 겨우 58살이었는데 죽었거든요. 방금 돌아가셨다고요? 래프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 가족 상봉 모임이 그로 하여금 처제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나요? 래프는 어깨를 으쓱한다. 아니면 그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나요? 래프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 부모님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다고 하네요.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랬다간 부모님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왜 그러는지 알겠다고 했어요. 그는 당신과 어느 정도 거리에 있나요? 1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당신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나요? 래프가 고개를 끄덕인다. 어떤가요? 이 부분은 이번 가족 상봉 모임에 가고 싶지 않대요. 당신은 어떠세요? 아, 네. 저는 그 모임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형제들이랑 조카들이 보고 싶거든요. 당신이 간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그가 언짢아 하겠지요. 그는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기 손을 잡아주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떤가요? 좀 위로가 돼요. 그가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인가요?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싶어 해요. 제 내담자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어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F의 어린 소년처럼 그들은 때때로 극단적으로 잘못된 처신을 했던 것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느꼈고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레프는 가족 성봉 모임에 가고 싶었지만 레프 안에 있는 소녀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족의 죽음은 그의 어린 추방자가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년의 한 부부는 화가 나서 부모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였고, 다른 한 부부는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 보호했습니다. 레프는 인내심을 갖고 자신의 부분인 이 추방된 소년과 그를 둘러싼 부분들에게 오랫동안 귀를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갈등은 한 해기에 해소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빨리 이안을 얻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가 레프의 참 자아와 연결되도록 하고는 그 연결이 가족 성공 모임에서도 유지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실린 추가록들이 참 다 재미있네요. 자, 이번에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읽어볼 텐데요. 383페이지 중간에 알게 되었습니다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헤이즈를 맡아볼 테니 최흥수 선생님 좀 내용과 치료사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같이 읽어보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추방자들은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분을 채색하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의식의 뒷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종교는 그들이 의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 예가 있습니다. 헤이즐의 슬픔. 헤이즐은 49세의 시스젠더 이성애자이며 파트너로 생활하는 스코틀랜드계 영국계 미국인 치료사였습니다. 그녀는 IFS를 배우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었고 IFS 경험을 원했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또래 친구로부터의 왕따를 또 9살 때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불우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았고 곧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 회기를 가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88세이시고 삶의 질이 정말 좋지 않으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엄마의 삶이 이미 끝났다는 걸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음, 어떤 것이 감지되시나요? 어, 저는 크리닉스 상자에서 휴지를 꺼내는 것이 두려워요. 왜냐면 그게 마지막 장일지도 모르고 그러고 나면 빈 상자일 텐데 그 빈 상자라는 느낌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저는 화장실 휴지가 끝나가는 거, 땅콩버터가 든 병의 바닥이 보이는 거, 마지막 한 방울의 우유를 따르는 거, 그런 모든 게 다 두려워요. 저는 매일 이렇게 많은 것이 끝나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유턴. 압도당하는 느낌이에요. 만약 그 부분이 당신에게 어느 정도 공간을 내어줄 의향이 있다면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음, 의미가 뭐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 말이에요? 어깨를 으쓱한다. 삶의 의미? 전에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이 당신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할까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주목해도 괜찮을까요? 헤이즐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 부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잠시 후 협곡에서요. 그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서워요.
협곡에서 밧줄이 저를 향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위에 드글드글 진드기가 기어다니고 있어요. 진드기는 메신저이긴 하지만 역겨워요. 저는 그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데요? 삶은 무의미해라고 말하려고 한대요. 저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10대 이후로 좋을 우울증이 걸린 적이 없어요, 저는. 만약 당신이 협곡에 있는 그 부분을 도울 수 있다면요? 네, 그건 좋을 거예요. 누군가 반대하나요? 음, 대안에 그건 도움이 안 되니까 손을 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게 당신 옆에 서라고 해보세요. 헤이즐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이 지금 당신을 보고 있나요? 헤이즐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이 당신이 협곡에 있는 부분을 돕는 것에 반대하나요? 음, 아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좀 저 위로 올라가 봐야겠어요. 좋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잠시 후, 지저분한 머리에 더러운 옷을 입은 9살 소녀가 있어요. 제가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 후, 제가 잘못 들었네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혼에 관한 거예요. 제가 9살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 아이는 마치 잊혀진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 아이를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헤이즐 씨? 그 아이가 걱정돼요. 그 아이가 당신에게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저랑 같이 집에 가고 싶대요. 괜찮겠어요? 네. 하지만 협곡에는 아름다운 강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수영부터 할 거예요. 그 아이가 준비가 되면 자기 짐을 강에 던지라고 하세요. 네. 그 아이가 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씻어내고 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인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떤가요? 훨씬 나아졌어요. 앞으로 그 아이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자신감이랑 사랑이요. 네, 그것들을 초대해서요. 그 아이가 추방되었을 때 그 9살짜리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헤이즐이 그 아이의 추방된 삶의 의미에 대해 물었을 때 헤이즐의 보호자들은 그녀가 총체적인 질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를 하는 것으로 알아듣고는 그녀가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녀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그녀의 감정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헤이즐은 자신의 보호자들이 아닌 그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그 소녀가 우울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기보다는 외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약간 개입하는 면에서, 야, 이거 조금 어색하다 싶은 대목이 살짝 살짝 조금 있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을 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소방관에 대한 건 어떻게 다루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소방관도 당연히 해피엔딩을 맞이해야 한다. 자, 월터에 대한 이야기가
386페이지 하단을 생각하였습니다까지 나오는데요. 박미경 선생님 혹시 저랑 같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치료사도 네, 맡아주시고 네. 그리고 내용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 치료자요? 네, 아이고 마이크가 너무 작아가지고 소리가 네, 네. 소방관들도 당연히 해피엔딩을 맞이해야 한다. 네, 치료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면이든지 외부든지 상처를 입혔던 보호자들도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부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분들은 대부분 수치감을 불어넣는 관리자들이고, 몸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부분들은 대부분 사후 반응적인 소방관들입니다. 내담자들이 참자의 눈을 통해 볼 때 상해를 끼친 부분들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추방자의 추이를 통해 내담자의 참 자아는 그들이 저지른 상해를 복구해야 합니다. 처벌이라는 생각, 저 부분은 나빠, 절대 용서하면 안 돼, 에 붙들려 있는 관리자 부분들은 내담자가 문제를 일으킨 소방관 부분들을 향하여 자비로운 입장을 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을 보인다고 누군가를 책임에서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상해를 복구할 수 없을 때일지라도 책임과 배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끈기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기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월터에 복구할 수 없는 상해. 10대 때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젊은 여성을 치워 죽이고 곧이어 군에서 경력을 쌓은 63세의 시스텐더, 독일계, 영국계, 미국 남성 월터는 치료를 피하고 수십 년 동안 과도한 음주와 씨름했습니다. 두 번의 이혼으로 그에게는 아버지에게 말을 하려 하지 않는 두 명의 성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군에서 은퇴한 후 그의 여자친구는 그에게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했고 월터는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바르지 않다면 어떻게 그걸 바로잡나요? 무슨 소리가 들리세요? 그건 바로잡을 수 없어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한잔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맞다면 한 부분이 복구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한 부분은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고 또 다른 부분은 술을 마시거나 적어도 한 잔 마시고 싶다고 하는군요. 월터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어. 와, 한잔하자. 사이에 어떤 내면의 소리가 들리나요? 죽어버려라고 하는 소리요. 이 부분들 중 어느 것이 먼저 관심을 필요로 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들 모두 초대해 당신과 정상회담을 가져보죠. 그들이 의향이 있나요? 월터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이 당신 곁에 있나요? 월터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이 당신을 보고 있나요? 아니요, 그들은 당신을 보고 싶어 하나요? 아니요. 그들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술 취한 사람이요. 술 취했다고 하는 부분에게 당신 옆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월터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 저를 알지 못하네요. 당신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봐, 나 여기 있어. 너희들은 이걸 아직 이해를 못했군.
아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나를 빼놓는 이유가 뭐야? 그들은 뭐라고 하나요? 음, 흥미는 있대요. 누가 먼저 당신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지 물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음, 없어. 라고 하는 아이예요. 음, 그 아이를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당신이 그와 이야기하도록 허락할까요? 월터는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당신 기분이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너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야? 그리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요? 잠시 후. 그는 저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녀는 죽었어, 이 멍청한 자식아. 죽어버려.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서 사과하면 돼. 그는 당신이 10대 운전자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한대요. 지금 그를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월터 씨? 그는 제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동의해요. 화난 부분이 월터를 음주운전한 청소년으로 보는 것을 확인한다. 충동적인 10대의 결정을 되돌릴 수도 없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그 젊은 여성을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잠시 사고 실험을 해보지요. 영구적인 손상에는 어떤 것이 적합한 복구가 되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참 후. 아마도 눈에는 눈이 아닐까요? 아마도 제 말은 삶의 측면에 속하는 것, 즉, 사람의 삶, 개인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20년 동안 군에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도 있었고, 이라크에서도 있었죠. 하지만 전 아무에게도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건 확실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누군가를 해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걸 입 밖에 내진 않았어요. 그랬다면 저는 군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실험을 계속해보지요. 그 결정은 삶의 측면에 속하는 것이었어요. 다음에는 무엇을 하실 건가요? 몇 초 뒤, 동물을 돌보는 것, 어떤가요? 눈물을 글썽이며, 네, 고마워요. 그렇게 해볼게요. 저는 동물을 사랑해요. 이 회기 후에 월터는 상처 입은 야생 동물들을 위한 보호소를 찾아 자원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기름 유출로 다친 동물들을 구조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는 그룹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발생했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중단시키지는 못하였지만 그는 공동체를 세우고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매일 복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